안녕하세요.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약 25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도 탈락했다고 하는데요. 이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.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신규 취업이나 창업, 신규 재산 취득, 재산가액 증가 등의 이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소득 증가가 전체의 25%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. 4명 중 1명은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중도 탈락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 소득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인포머니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사례로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생계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. 예를 들어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한 달에 150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박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될까요? 먼저 벌어들인 15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습니다. 여기서 30%를 추가로 공제하면 약 28만 원이 소득 평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. 결국 박 어르신은 한 달에 28만 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죠. 이처럼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용돈이나 지인에게 송금받은 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멀리 사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. 자녀가 지속적으로 용돈을 보내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.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만큼 용돈을 받았느냐입니다. 만약 6번 이상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1인 가구 기준 33만 원, 2인 가구는 55만 원, 3인 가구는 70만 원, 4인 가구는 8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 이 금액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%를 기준으로 합니다. 반면 6번 미만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 원, 2인 가구는 184만 원, 3인 가구는 235만 원, 4인 가구는 286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따라서 용돈을 받으실 때는 이 금액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.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텐데요. 기초연금은 매달 33만 원씩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. 즉,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생계급여 등 다른 수급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.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. 반면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수급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. 다음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매달 수령하는 금액의 50%가 소득으로 잡힙니다. 예를 들어 주택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25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연금의 누적 대출 잔액은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는 혜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. 전기, 가스, 통신요금 할인이나 양곡 지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은 혜택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, 주거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복지 혜택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필수 생활 비용에서의 지원은 많은 수급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 각자의 상황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심사 신청을 하시면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혜택을 다시 신청해보세요. 또한 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원활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,
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, 양식 등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인포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